치의신보TV 현장 취재입니다. 최근 유명 SNS를 중심으로 일부 치과에서는 이른바 저수가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저수가 마케팅의 부작용 또한 치과계에서는 단연 화두인데요. 오늘 치의신보TV에서는 이런 저수가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치과를 직접 방문해서 진료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사이트엔 무수히 많은 임플란트 광고가 있는데요. 이들 치과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 내원 시기 등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저가 임플란트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니 곧바로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이벤트 보니까 네. 그 35만 원 임플란트 그게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 가격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네. 임플란트 35만 원 맞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총 3곳의 치과에 직접 전화를 했는데요. 그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내원한 치과 모두 광고한 비용보다 2배에서 크게는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거 보셨을까요? 이벤트? 네. 임플란트 보신 거예요? 네. 그게 아직도 떠 있나요 혹시? 네. 지금은 임플란트 하나당 비용 69만 원으로 변동이 되긴 했거든요. 뼈 이식은 추가가 돼요. 따로 추가 돈이 발생하세요. 한 치과의 경우 광고 비용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에 광고에 고리식 비용 제외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합니다. 뼈 이식도 하고 상업돈도 하고 이 35만 원은 임플란트 비용만. 그럼 거기다가 써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광고에. 써져 있을 거예요. 뼈 이식 비용이 별도 뭐 이렇게 써져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네네. 확인 결과 비급여 비용의 큰 글씨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고리식 비용 제외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치과는 광고에는 38만 원이라고는 했지만 일반인들이 알만한 임플란트 제조사의 경우 10만 원이 추가되며 덧붙여 대표 원장이 진료할 경우 15만 원이 더 추가된다는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45만 원이거든요. 원래 대표 원장님 혹시 진료 원하시나요? 잘하는 원장님 쪽으로 하면 20만 원. 저희는 좀 차등이 있어요. 대여병원 시스템이에요. 광고대로 38만 원의 임플란트를 하는 환자가 있냐 물으니 거의 없다는 식으로 추가 비용을 유도합니다. 라는 제품도 있긴 해요. 근데 는 거의 안 하긴 해요. 쌤이. 비급여 비용이니 사장 마음이라는 자극적인 상담 멘트까지 나옵니다. 떨어지는요? 뭐 물가 변하는 것처럼 비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사장 마음이에요. 비급여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정하기 나름이라는 부분을 빗대어 얘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담을 통해 5곳의 치과를 방문한 결과 SNS를 통해 내세운 수가와 실제 환자가 내는 치료 비용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치과계가 우려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비급여 비용을 저렴하게 받는다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누구나 알만한 유명 SNS 광고를 포함한 중간 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저수가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매우 힘들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시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수수는 개원가의 박탈감과 치과의사의 대국민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부 치과는 불법 마케팅을 조장하는 광고 대행사의 감언 이설에 속아 편법 마케팅 광고를 찾는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취업은 관할 보건소 및 경찰서 등 이 정부 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공조와 근절 방안을 찾고 있지만 관련 법적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개원가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TV 현장 취재였습니다. 앞서 기획 취재에서는 과도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치과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SNS 등을 통해 실제 광고한 비용보다 많게는 2배 정도 큰 비용이 실제로 소요되는 장면이 다양하게 목격됐습니다. 치의신보TV 현장 취재팀은 과거부터 저수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해온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를 수소문 끝에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이 돼서 이제 발치를 하게 됐어요. 이걸 못 쓴다고 하니까 이빨을 빼자고 해서 이제 앉아서 이제 마취를 하고 진짜 빼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이빨 뿌리가 되게 건강한데 이거 다 뽑아도 되나? 좀 아쉽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치아를 뽑는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이거 뽑고 임플란트 하실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의사 선생님은 빼고 나면 임플란트를 박는다. 이거에만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셨죠. 제보를 통해 연결된 다른 피해자도 이미 고리식을 했음에도 또다시 고리식을 강요하는 일부 저수가 치과의 행태에 제보자는 여전히 속을 썩히고 있습니다. 뽑을 때 대학병원에서 뽑고 골 이식을 했거든요. 근데 에서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떠도는 소문이 무조건 고리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과도한 마케팅의 주요 타겟층은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지난 2월 초인가 하루에 신안이 115명이 왔대. 치과에. 근데 대부분이 지방이시래요. 현장 취재 결과 지방에서 모인 환자들은 노년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5만 원. 임플란트. 가격 때문에 오신 거예요? 가격 때문에 잘해준대요? 저는 젊은 편이었고요. 그때는 한 60대 이후의 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젊은 사람은 없었어요. 치과 의사들의 대표적인 커뮤니티에 문제의 치과 광고를 놓고 치료가 적합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문에 답한 치과 의사들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과잉 치료라는 결론입니다. 현장기획팀은 이어 일부 불법성이 짙은 치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내부 관계자를 오랜 설득 끝에 만나 치과 운영 실태를 들어봤습니다. 문제 소지가 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과잉 진료와 위임 진료가 이들 치과에서는 이미 일상화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이거를 발치를 해서 심어야 되나? 그냥 엔도크라운을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굳이 그거까지 안 해도 되는데 발치를 하고 과잉 진료가 많았어요. 그리고 막 위임 진료도 있고 위임 진료는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냥. 이들 치과는 공장식으로 운영되며 진료 시스템 체계가 전혀 없다는 말과 함께 심지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기는 약간 공장식으로 계속 수술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수술하고 나오면 바로 다음 방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환자분을 돈으로 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앞서 피해자나 개원가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이들 치과의 마케팅 주요 타겟은 확실했습니다. 지방의 노년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 수도 200명이 넘어가 대기가 3-4시간이 기본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거의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65세. 젊은 분들은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60대? 근데 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거의 200명 이상은 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거의 대학병원 수준으로 엄청 대기도 길고 환자도 엄청 많아요. 대기도 대기인데 수술방에 들어가서도 대기를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럼 환자분들이 자기는 언제 수술 받냐, 나 오늘 아침 9시 반에 왔는데 지금 1시다 이런 분도 있고 기다리다가 밥 먹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침에. 그런 분들이 거의 대기로 컴플레인이 되게 많고. 이번 현장 기획에서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일부 치과의 피해자와 전직 내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치과 운영 및 치료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카더라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들 치과들의 민낯이 취재 과정마다 드러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원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일부 치과의 도를 넘은 마케팅의 폐해와 그 부작용이 최근 더욱 눈에 띄고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치의신보TV 현장기획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불법 의료 광고 집중 단속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치과계는 여전히 과잉 경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치과 괴원이들이 모여 익명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현재 치과 불법 의료 광고 대응 단체 카톡방이라는 이 오픈 채팅방에는 정원 1,500명 중에 1,467명이 모여 지금도 불법 의료 광고 척결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치의신보TV에서는 단독으로 해당 카톡방에서 활동 중인 개원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거기 임플란트 이제 30 뭐 얼마 또 뭐 40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일단 그게 실제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기만성 광고인 경우도 있어요. 임플란트 가격을 뭐 39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케이스에다가 또 뼈 이식을 해가지고 뭐 30만 원 받고. 가격이 표시된 임플란트 광고, 환자를 유인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한 광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뼈 이식 비용을 허위로 챙기거나 생리를 뽑아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등 환자들을 상대로 과잉으로 진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고리식을 한다고 해놓고 고리식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것들도 있대요. 멀쩡한 생리를 다 뽑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해놨더라고요. 아, 이 발치가 정상적인 발치인 것 같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정상적인 발치라고 안 했을 정도로. 이렇게 저수가를 내세운 광고와 관련해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상 해당 치과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키는 곳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민원을 전부 행정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민원이 계속 이제 자주 접수되면 1차적으로 이제 지도 위주로 하고 그게 이제 시정이 안 됐을 때 고질적으로 계속 이게 동일한 거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이후 절차로 넘어간다. 치의신보가 창간 57주년을 맞아 취업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과도한 경쟁의 뒤를 이어 이를 단속할 만한 법적 규제의 미비 또는 허점을 원인으로 꼽은 답변이 24.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청 측 답변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제 의료법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의료 광고에 대해서 그 대상이나 방법 아니면 뭐 범위라든지 그런 게 이제 실제적으로 좀 모호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이제 구체적 뭐 어느 법이든 좀 그렇겠지만 그 이제 모호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뭐 강력한 처분이나 그런 걸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법원 판결이 가게 되면은 상급심이나 또 하급심의 이제 판단이 또 다른 경우도 많이 존재를 하고 이런 사례들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바로 이제 처분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 어렵다고 하시고요.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불법 의료 광고의 범람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치과계의 입장입니다. 치의신보TV 도준석입니다. 앞서 비급여 비용 광고를 앞세운 불법성이 짙은 일부 저수가 치과에 대한 탐사 기획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부 치과의 도를 넘은 과도한 광고 마케팅 전략에 치업은 관할보건소와 복지부와 연계해 고소 고발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경미하거나 사법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영업정지 1개월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경미한 처벌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규정이 있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사법기관이 그렇게 처벌할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치업은 불법 의료 광고를 게재한 치과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치업 내 신고센터까지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이 신고센터를 통해서 불법 의료 광고를 비롯한 뭐 각종 모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치과들의 신고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검토 후에 뭐 필요하다면 형사 고발까지도 변호사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그렇다면 이 같은 치과계의 우려스러운 시각과는 별도로 소비자를 대변하는 정부 조직의 인식은 어떨까? 소보원 전직 관계자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의료의 질이 같다면 당연히 저렴한 치과로 가는 게 맞지만 의료진 능력, 사후 관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비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치과를 선택하면 피해는 환자의 몫이라는 설명입니다. 당연히 싼 저렴한 치과를 선택하겠죠. 그렇지만 의사의 기술, 능력이라든지 경험, 또 그 임플란트 재료에 대해서 천차만별이잖아요, 질이. 그리고 사후에 시술 후에 관리까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치과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한 사고고요.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치료 비용보다 저렴한 박리담의 치과는 스스로 주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 국회에서도 불법 의료 광고 근절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그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의료 광고에 표시하는 것을 의료 광고 금지 범위 안에 삽입시켜 이 부작용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종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광고 대행사와 연계해 불법 의료 광고를 통해 환자 유인을 자행하고 있는 일부 치과의 행태. 결국 이로 인한 폐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이는 곧 전체 치과계를 향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불법 의료 광고에 찌든 치과계는 정상적인 의료 광고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설 자리를 잃을 것이 자명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개원가에서는 생존을 목적으로 불법 의료 광고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덫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취업 치과계를 중심으로 사법당국, 국회 등과 연계해 척결 및 자정운동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이 곧 치과계의 심폐소생이 필요한 단계이며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치과계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치의신보TV 현장기획이었습니다. 치의신보TV에서는 초저수가 표방 및 이벤트 치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 또는 스텝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 주신 분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소정의 사례를 드릴 예정이오니 치과계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